안녕하십니까. 매트랩 딥러닝 데이 부트캠프 응용편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통신을 위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매스웍스의 서기한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은 매스웍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메가 트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은 대표적인 가장 큰 메가 트렌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선 통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한 50분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매스웍스에서는 2021년도에 AI 트렌드라는 5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발표하였고요. 올해도 지금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5가지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4번째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보면 간단하게 크게 3가지 워크플로우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계속해서 이터레이션과 리파인을 거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떤 인공지능 학습에 유리하도록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서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는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산업 분야의 이전에 석유와 같다, 그리고 쌀과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결국 좋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실제 실험이나 테스트를 통해서도 양질의 데이터를 물론 얻으실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는 하나의 허들이 되겠는데요. 양질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이 라벨링 과정을 스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위에 있는 레코딩된 화면이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행 환경에서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취득한 데이터로부터 내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정답값을 마킹해주는 이러한 라벨링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벨링 과정은 흔히들 이제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 직약적인 일이 되겠고요. 물론 저러한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저희 이제 오토 라벨링이 일부 기능이 첨가된 앱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쉽게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는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로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나리오를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의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정답값을 이미 마킹되어 있는 데이터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링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실제 취득하려는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적용하실 거라면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통신 분야에서 어떻게 저러한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가깝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오늘 조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으면 좋겠지만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도 매트랩을 이용하셔서 그나마 좀 쉽게 라벨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그널 라벨러라는 앱이고요. 이것은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얻은 상태에서 라벨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는 로우 데이터로부터 기본적인
라벨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아래쪽 보시면 시간 주파수 이미지를 통해서 원신호 대비 아주 약한 신호가 있는 부분도 주파수 영역에서 찾아내서 그 부분만 찾아서 내가 원하는 라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강조드렸는데, 무선통신에서의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매트랩을 이용해서 주로 파이썬 알고리즘, 일부 디지털 알고리즘을 매트랩으로 검증하고 그 디지털 알고리즘을 뭐 핸드 코딩을 한다든지 코드 생성을 이용해서 뭐 C 코드나 HDL을 변환 가능하다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실제로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영역이 이제 RF와 안테나를 함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매트랩에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RF와 안테나의 특성을 함께 모사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점점 그 페이즈 어레이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RF가 밀리미터 웨이브로 올라갈수록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빔포밍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디지털 알고리즘을 단순히 파이썬에서만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점점 매시브한 미모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의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함께 모사해서 디지털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해야 실제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시스템의 실제적인 바틀렉을 찾고 하는 데 유용한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많은 로우 데이터를 이러한 RF 안테나 디지털을 함께 모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 내가 원하는 노드에서의 로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안테나는 단순히 안테나 엘리먼트 하나에 대한 설계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요즘 거의 정형화되고 있는 다양한 어레이 안테나를 설계하고 그 어레이 패턴을 뽑아내서 내 시뮬레이션에 들고 들어오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RF 프론트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의 RF 프론트엔드를 모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함께 적용하면 디지털 알고리즘과 함께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AD9361, 그 다음 937 시리즈의 시뮬링크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우측이 이제 시뮬링크 모델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AD9361 칩에 들어있는 일부 개인을 컨트롤하는 디지털 알고리즘, 그리고 디지털 필터, 아날로그 필터 등이 함께 모사되어 있고요. 실제 AD9361 칩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신호 변화, 신호 왜곡이 시뮬링크에서 하드웨어 없이 모사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요. 실제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와 저희와 함께 모사해서 실제 칩에 가까운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RF 안테나 디지털로 확보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되냐라는 거죠. 무선통신 시스템은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뭐 5G, 6G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5G는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대역폭은 늘어나고 있고요. 뭐 레이턴시는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복잡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보다는 50배 이상의 컴플렉시티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다양한 통신 표준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할 거냐라는 것은 현실적인 몇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점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퍼포먼스, 컴퓨팅, 뭐 코스팅, 뭐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만족돼야 점점점 AI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부분은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를 통신 사이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오토노머스 AI, 대표적으로 뭐 소스 코딩, 채널 코딩 이런 파이썬의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링크 레벨에서의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오버라든지 어떤 그 네트워크의 컨디션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나아가서 엔드-투-엔드 레벨의 AI를 네트워크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셀프 오거나이즈 네트워크 개념이 적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먼 미래의 얘기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레벨의 어프로치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토노머스 AI, 링크 레벨 AI, 엔드-투-엔드 레벨 AI로 점점 나아질 것이고 그 우측으로 점점 갈수록 인공지능이 풀어야 될 컴플렉시티는 점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컴플렉시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네트워크는 학습시킬 것인데요. 그 데이터들을 미리 다 확보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오프라인 러닝이 되겠고요. 링크 레벨 더 나아가서 어떤 네트워크 레벨의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엄청 쏟아지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각각의 개인을 클러스터링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온라인 러닝이 되겠죠. 결국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크게 네트워크로 다양한 그 통신 링크에 있는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통신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 과연 인공지능이 적용될 것이냐 서베이한 결과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인공지능이 앞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분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알고리즘은 나와 있지만 연산량이 매우 많은 경우,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그 트레이드오프로 알고리즘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 어떻게 모델링하거나 어떤 알고리즘, 정확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 대표적인 게 뭐 DPD 같은 경우에 파워앰프의 넌리니어를 어떻게 모사할 것인지 모델링했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그 프리디스토션 알고리즘을 정의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명확한 수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넌리니어 특성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사해 보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두 번째 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산량이 그동안 매우 많은 알고리즘 또는 내가 어떻게 모델링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을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하나의 대체제로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실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다양한 예제가 매스웍스 shipping example로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다룰 예정인데 대부분의 예제들은 아직까지는 앞서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오토노머스 AI 기준 또는 링크 레벨 수준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인공지능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전적으로 풀었던 그 파이썬 알고리즘을 뭔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제들을 앞으로 쭉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파이단의 신호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블릿의 그 통신에 관련된 가장 좋은 앱이 와이어리스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라는 앱이고요. 지금 보시면 5G, LTE, 와이어리스 랜 또는 블루투스와 같은 다양한 통신 표준 신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5G 예를 들면 메인 파라미터, SS 버스트의 파라미터, PDS-CH의 파라미터 등을 커스터마이즈 하셔서 신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신호는 쉽게 매트랩으로 다시 빼거나 파일로 만들거나 저러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매트랩 코드로 쉽게 자동화해서 코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그 트랜스미터 탭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계측기 회사와 연동하셔서 실제 IQ 레벨을 다운로드해서 5G 신호, 와이어리스 랜 신호 또는 블루투스 신호 같은 것들을 손쉽게 테스트를 위한 신호를 생성하셔서 에어로 송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트 하면 내가 커스터마이즈한 5G 신호가 만들어지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는 파일이나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매트리드 스크립트 같은 것 등으로 이렇게 자동화해서 신호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신호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신호를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는 이제 재료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사실 인공지능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나눠지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잘 처리하는 유명한 CNN 계열의 네트워크는 큰 고민 없이 쉽게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통신 신호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또는 어떤 피처들을 뽑은 어떤 표 형식의 데이터들은 이제 CNN 계열을 적용할 수 있거나 또는 LSTM 계열 또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CNN 계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제가 흔히 농담삼아 이제 레드카펫의 길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CNN 계열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2D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처를 뽑는 2D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뽑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바로 입력으로 넣지는 못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시간 주파수 트랜스폼이고요. 이러한 시간 주파수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내가 받은 로우 데이터로부터 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이미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로 변환이 되게 되면 손쉽게 CNN 계열의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CNN 계열의 네트워크의 그 성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더의 길은 운 좋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쉽게 타임 프리퀀시 변환을 했을 때 그 특징이 잘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특성을 확인해 보면 CNN 계열의 결과가 좋았다면 이제 인공지능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CNN 계열의 네트워크는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LSTM 계열의 네트워크에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앞쪽에 피처 엔지니어링과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 적용돼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신호 처리, AI를 위한 신호 처리라고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작년에 했던 신호 처리 관련된 세미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AI를 위한 신호 처리 세미나에서는 이 시간 주파수 해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가 안 된다면 어떻게 시간 피처, 주파수 피처를 뽑아서 양질의 피처를 이용해서 쉽게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미나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서 CNN 계열로 가게 되면 이 피처를 뽑는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이 피처를 뽑는 부분이 이미 유명한 네트워크에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로 바꿔서 좋은 결과를 내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G의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예이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선 채널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은 알고 있는 파일럿 신호를 시간 주파수 특정 서브 캐리어에 약속된 장소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채널을 통과하고 왜곡된 파일럿 신호를 보고 두 신호 간의 상관관계를 주식으로 풀어서 일반적으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결국 이 에어에 있는 무선 채널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인공지능을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수신 데이터에 대한 파일럿 신호를 인터폴레이션해서 수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채널, 내가 원래 추정해야 될 정답 값을 이미지화 시켜서 CNN 네트워크에게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뭐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고전적인 민스퀘어 에러 관점에서 보면 고전적인 채널 에스티메이션 블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예제이고요. 결국 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는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입력 이미지와 이러한 출력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이미지, 출력 이미지를 네트랩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이미지를 출력으로 내는 네트워크를 잘 학습하고 났더니 실제 채널 수정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트랜스퍼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CNN 계열의 트랜스퍼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이미지 관점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연구하였고 그러한 문제를 쉽게 푸는 네트워크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우측에 있는 게 하나는 하이 레졸루션을 만드는 네트워크이고 하나는 디노이징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실제 이미지인지 이게 통신의 시간 주파수 이미지인지 모르지만 레졸루션을 높이고 디노이징을 잘하는 네트워크가 이미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간 주파수 이미지를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통신 그리고 레이더 신호의 모듈레이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인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드웨어와 연동해서 하드웨어를 통해 들어오는 무선 신호를 직접 수신해서 검증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예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그 수신 신호, 내가 모르는 수신 신호의 로우 데이터는 지금 보신 이러한 IQ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IQ 데이터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 뭐 약속된 수신기는 이미 내가 어떤 모듈레이션을 알고 있지만 뭐 내가 감청 장비다 또는 모니터링하는 장비다라고 하면 이 신호가 어떤 모듈레이션이 걸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호를 찾아낸 이후에 뭐 페이즈나 또는 주파수를 계속 추정하고 트래킹해 나가면서 어떤 신호인지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의 CNN 계열의 네트워크에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로우 데이터를 타임 프리퀀시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키고요. 그 이미지화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앰플리튜드만 가지고 이미지화 시킨 것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때의 정답값은 요 위에 있는 이 모듈레이션 이름이 되겠죠. 요 두 개를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시간 주파수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는 뭘까라고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는 거죠. 이 역시 이제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람이 뭐 90몇 프로라면 인공지능은 뭐 99% 뭐 이렇게 더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적용해 봤더니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고요. 역시 이 아래 링크에 타고 들어가 보시면 실제 어떻게 신호를 만들고 어떻게 매트랩으로 쉽게 학습시키고 결과를 확인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거 역시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예인데요. 아직까지 저희 shipping example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우측에 있는 것은 그 자율주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그 픽셀 단위로 찾아내는 그러한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자전거, 사람, 뭐 자동차, 나무, 하늘 이러한 것들을 들어오는 입력 이미지를 보고 세그멘테이션해서 출력을 내는 이미지 그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를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스펙트럼 모니터링, 센싱하는 분야입니다. 통신에서 보면 아주 넓은 대역의 시간 주파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이 신호는 LTE 신호야, 5G 신호야, 이건 레이더 신호야, 뭐 이거는 뭐 다른 신호야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분별하고 싶을 때 이거를 시간 주파수 이미지화해서 이러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좋은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를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shipping example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트랩에는 다양한 무선통신 예제들이 앞서 보신 예제 이외에도 최근 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example 3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예제는 그 와이어리스 랜 표준을 이용해서 그 인도어 상황, 실내에 내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802.11az에서는 이러한 포지셔닝과 관련된 그 기술들이 정의되고 있고요. 실제 그 멀티 AP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은 라인 오브 사이트가 유지되고 있어서 뭐 시간에 신호가 들어오는 딜레이들을 이용해서 뭐 찾아낸다든지 뭐 이러한 기술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방식인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예제입니다. 크게 보시면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리그레션, 그 포지션 문제로 나눠서 2가지 예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데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정확한 절대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의 이제 뭐 나는 뭐 거실에 있다, 방 안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어보겠다라는 거고요. 리그레션 문제가 이제 절대 위치를 찾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예제를 먼저 여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인터넷에서도 저희 도움말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매트랩에서 도움말 항목을 여시면 이 좌측에 아까 보셨던 툴박스별 예제에서 타고 들어가시면 와이어리스 랜을 클릭하시면 와이어리스 랜 도움말이 나오고요. example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그 제목별로 이렇게 예제들을 분류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시그널 리셉션과 관련된 예제를 클릭해 보시면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예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먼저 공간에 대한 그 정보를 읽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넘어갔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 STL 파일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인도 환경에서의 어떤 위치를 찾는 그 인공지능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인도 환경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인도 환경을 STL 파일을 매트랩에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려보면 이러한 환경이 나옵니다. 네 곳의 모서리에 이제 그 AP가 장착되게 될 거고요. 거기에 그 안테나 어레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단말기의 위치는 어떻게 분포할 것인지, 랜덤하게 분포할 것인지, 유니폼하게 분포할 것인지를 매트랩에서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그 포지셔닝 문제를 풀 것인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 STL 파일로 가져온 저희가 만든 오피스 환경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는 이 사람의 절대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컨퍼런스 룸에 있는지, 아니면 오피스에 있는지, 아니면 데스크 1, 2, 3, 4에 있는지, 또는 스토리지에 있는지, 총 7가지 클래스를 구분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리그레션 문제는 이제 절대적인 단말기의 좌표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가정은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 단말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1.8m에서 0.8m 사이에 높이로 봤을 때는 존재할 거다. 그리고 AP는 2.1m에 존재한다. 약 4군데의 모서리에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실제 이제 신호를 다양한 AP 위치에 다양한 단말기 위치에서 실제 데이터들을 이제 먼저 생성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이제 생성되는 다양한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일단 후보 위치를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아까 유니폼하게도 만들 수 있고 랜덤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예제에서 그 각각의 이제 위치를 정의한 이후에는 각각 위치에서 받아지는 실제 802.11ag 데이터를 이제 수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널도 모사해야겠죠.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포인트가 정의되면 그 포인트에 각 4개의 AP 신호가 어떻게 채널을 통과해서 들어올 것인지 그 채널 인포메이션을 이제 뽑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라인 오브 사이트가 보장 안 되더라도 이제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딜레이돼서 파워가 약해져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매트랩에서 이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그 각각의 4개에 대한 채널 인포메이션 그리고 안테나 어레이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경로들을 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이때 트랜스미터에서 뽑아낸 HWave 폼을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해서 채널 정보 뽑아내고 노이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수신단 알고리즘 돌려서 CIR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CIR을 뽑아내서 이 CIR 정보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것이고요.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는 7개의 클래스를 찾아내는 클래시파이어를 붙일 거고요. 절대적인 좌표를 찾는 포지셔닝 문제를 풀 때는 리그레션 문제로 적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왜 이러는지 동영상을 자꾸 컨트롤을 잘 못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의하고 나서 뽑아내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코드상에 컨피그한 이후에 제너레이트 데이터면 이제 각각의 아까 포지션별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게 되고요. 그렇게 뽑아낸 이후에는 그 피처와 라벨, 피처는 아까 CIR 데이터고요. 라벨은 그 리그레션일 때는 XYZ 절대 좌표, 그리고 그 로컬라이제이션일 때는 이제 그 위치, 오피스냐, 컨퍼런스 룸이냐, 그게 이제 라벨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할 CNN 네트워크는 이제 이렇게 예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네트워크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다른 코딩 기법으로 다양하게 CNN 네트워크를 설계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예제를 보시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풀 수 있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장에 이제 피처를 뽑는 레이어는 이렇게 뽑고요. 뒤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러너를 붙이냐, 리그레션 러너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뒤쪽에 레이어는 바뀌게 되고요. 로컬라이제이션 풀 때는 아까 7개의 클래스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7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마지막에 붙이고 클래시파이어 러너를 붙였고요. 포지셔닝 풀 때는 당연히 XYG 좌표를 뽑아야 되니까 XYG 좌표를 뽑는 3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붙이고 마지막에 리그레션 러너를 이렇게 붙이십니다. 그렇게 붙인 이후에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결과를 보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실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딥러닝 네트워크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따라해 볼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그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볼 수 있는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려보시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로케이션을 풀었을 때 컨퍼런스 룸일 때는 다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즘일 때는 오피스로 예측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피스에 있을 때도 뭐 다른 위치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7%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미리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한 네트워크를 불러오셔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포지셔닝 에러가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채널 밴드위스입니다. 내가 채널 밴드 신호를 만들 때 그 밴드위스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밴드위스가 높을수록 좋은 결과를 내는데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충분히 학습시키고 났더니 90% 이상의 좋은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더라. 포지셔닝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에서 라는 게 이 예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예제는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의 파이단을 대체해 보겠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예제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송신단과 수신단의 알고리즘들은 통신에서 어떻게 하면 인포메이션 빗을 심볼로 바꾸고 채널 코딩을 통해서 뭔가 리던던시를 넣어서 왜곡된 정보를 보상할 거냐를 각각 뭐 채널 에스티메이션이면 채널 에스티메이션 블락, 채널 코더면 채널 코더 블락에서 각각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걸 합쳐서 전체적인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일련의 TX단의 파이썬 알고리즘, 수신단의 파이썬 알고리즘을 다 합쳐서 하나의 오토 인코더 문제로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제는 그 저희 도움말 항목에서 커뮤니케이션 툴박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그 지금 보시는 이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오토 인코더 예제를 확인하시고 돌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토 인코더라는 기술은 사실 인공지능에서 보면 압축을 하고 다시 그 압축을 푸는 인코더, 디코더를 스스로 학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다는 말은 사실 데이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통신에서는 인코더에서 리던던시가 오히려 붙고요. 채널 코딩처럼. 그리고 디코더 입장에서는 그 리던던시가 줄어들지만 대신에 원 데이터 소스가 어떻게 하면 에러가 안 날까라는 기준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옥터 인코더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코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 빗은 얼마로 할 건지, 심볼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의만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 전체에는 인코더, 디코더가 다 들어있고요. 그 안에 이제 채널을 함께 모사해서 이제 넣으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좀 흥미로운데요. 그 전에 이제 오토 인코더를 이렇게 학습시키지만 채널을 제외한 인코더, 디코더를 분리해서 각각 TX, RX 단에 그 레이어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고요. 결과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두 빗을 내 심볼에 넣었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QPSK 또는 뭐 ASK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는 이렇게 심볼을 보냈을 때 수신은 이렇게 될 거고 비트가 왜곡 없이 잘 보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얼만큼 그 테스트를 할 거냐는 것은 뭐 이러한 것들을 파라미터, 뭐 BER이라든지 미니멈 에러 개수, 프레임 개수 같은 것들을 정의해서 충분히 이제 길게 돌려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QPSK 성능과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송신 수신단을 달았을 때 거의 붙더라. 추가적으로 채널 코드를 더 붙여봐서 확인하는 결과도 뒤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론적인 온코디드 QPSK 파란색 점과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게 해밍
채널 코드를 이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오토 인코더를 이용했을 때 성능이 지금 여기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뭐 지금까지 통신에서 사용했던 TX단 알고리즘, 수신단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뒤에 가시면 네, 거의 뭐 이제 성능이 붙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오토 인코더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제 항상 수학적으로 계속 각각의 채널 코더, 채널 에스티메이션 이러한 분야들이 붙어서 결과를 내고 있지만 수학적으로 다 각각 풀어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네트워크한테 학습시켜도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여드릴 예제는 이제 LLR 예제고요. LLR 역시 기존적인 수식 기반이 아니라 네트워크한테 학습시켰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통신 알고리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허탈하긴 한데요. 네. 이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의 후보군으로 마음속에 넣어두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LLR 에스티메이션도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매트랩 코드를 이용하셔서 신호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exact LLR과 계산된 approximation LLR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서 추정한 LLR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16괌일 때 일부 파란색이 exact, 죄송합니다. 파란색이 인공지능 네트워크 예측한 LLR이고요. 빨간색이 정답값, 주황색이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적인 방식보다 네트워크가 더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캄수가 올라갈수록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까 제가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연산량이 매우 많고 또는 이제 연산량이 매우 많거나 또는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지 모르는 알고리즘들 이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이러한 인공지능 방식으로 학습시켜서 전체 TX단의 파이썬 알고리즘, 수신단의 알고리즘을 오토 인코더 기술을 이용해서 대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매트랩을 이용해서 통신 시스템의 문제를 풀어보시려면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학습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보셨던 대부분의 예제들은 이러한 파이썬의 신호를 매트랩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뒤에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디플로이하는 과정 역시 매트랩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파이썬을 신호를 매트랩으로 생성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내가 에어에 있는 신호를 가져와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매트랩의 SDR과 관련된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쉽게 뭐 자이링스 이밸류에이션 보드라든지 USRP라든지 다양한 SDR의 데이터들을 매트랩으로 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매트랩의 인공지능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RF와 안테나를 함께 모사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도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뮬링크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았지만 내 하드웨어 스펙에 맞는 RF 프론트엔드 안테나에 의해서 생기는 신호 왜곡 현상들을 모사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들을 미리 많이 확보해서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디플로이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디플로이 관련된 기능들도 매트랩에 들어있고요. 무선 통신을 위한 디플로이 과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으로 나누고요.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의 어떤 그 인공지능 딥러닝 네트워크를 그 인베딩하는 코드 생성은 C 코드와 GPU를 위한 쿠다 코드 생성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FPGA에도 자동으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매트랩의 5줄의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FPGA 보드에 내가 그 학습한 네트워크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다운로드한 네트워크에 알고리즘을 돌려서 하드웨어에서 실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돌아가시는 것을 쉽게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다룬 빠르게 넘어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매트랩에 저에게 연락을 취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지금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쪽에서는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들이 있고요. 그러한 온라인 교육은 무료 교육, 유료 교육으로 나뉩니다. 무료 교육들을 이용하시면 뭐 인공지능, 신호처리, 통신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인 유료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워크샵, 세미나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저희 정보들을 항상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바로 적용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매트랩은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국내외 다양한 고객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발표 자료에는 더 나갈 건데요. 저희가 관련된 컨설팅들이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브로그로 넣어놓은 저희 컨설팅 서비스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적용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POC들을 다양하게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